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105명 증가해 총 9,583명이 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공항 검역 등에서 각각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모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오늘 0시 기준 9,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새 105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만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중 412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대구에서는 어제 하루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222명 늘어 5,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 4,398명을 앞지른 숫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또다시 늦출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로 이뤄진 단체인 좋은 교사 운동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제까지 이틀 동안 개학과 원격 수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73%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학을 예정대로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지원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정신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어제 7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다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오늘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23명, 경북은 2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7,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는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집계에 포함되면서 대구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로 늘었다가 다시 2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그치질 않자 대구시는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정신병원의 종사자만 전수조사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신병원 17곳, 환자 2,300여 명도 모두 검사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완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57%, 경북에서는 55.8%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완치자가 늘면서 생활치료센터에도 여유가 생겼는데요.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생활치료센터 14곳 가운데 4곳은 운영을 종료하고 10곳만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 21일 군산의료원에서 퇴원한 대구 환자가 닷새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퇴원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세가 다시 나타나면 즉시 구군보건소에 신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와 해외 입국자들 확진이 잇따르면서 수도권 환자가 하루 새 42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2명 증가한 916명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새 20명이 증가했고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7명, 15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959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늘어 모두 12명입니다. 교회 직원과 목사, 확진자의 가족, 동료 등입니다. 959는 만민중앙교회를 폐쇄하고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관계자 A씨와 관련된 24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어제 6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데 5명이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24살, 16살 미국 유학생과 19살 영국 유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입국한 43살 여성도 26일부터 발열, 근육통 증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차 미국을 방문했던 56살 남성은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해외 접촉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5명으로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6명, 동대문구 교회와 PC방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지난주 점검에서 적발된 280여 개 교회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 유지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협의에서 지급 여부와 대상, 금액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으로 어제보다 105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증가해서 모두 15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언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지난 22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아래로 줄어들다가도 어제 146명, 그리고 오늘 다시 105명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인은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증가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대구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교회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오늘은 21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검역 과정에선 지난 25일 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전 세계 상황도 좋지 않죠. 네, 팬데믹 선언 이후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3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하루에 10,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제는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9만 2천여 명으로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이제 중국보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 거주 국민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추이를 보면요.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41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건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번 달 들어 4번째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이 발사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구체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 간격이 20초 정도이며 하강 중인 발사체가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합니다. 당시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km, 고도는 35km였고 역시 20초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8일 만으로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합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상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4.15 총선까지 17일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을 맞아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선대위 첫 공식 행사에서 비상경제 상황에 경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군산과 남원, 전남 순천 등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당 등의 표 분산을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고 초력 끝에 영입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첫 공식 행사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비상경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경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통합 이후에도 자맹해온 유승민 의원은 백이 종군하면서 수도권 후보를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와 서울 중구 등을 찾아 통합당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 대책을 강조하며 서민을 위한 대안정당이라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대구시의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대상인데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서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지만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겠습니다만은 이 주소를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편리하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 신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평하신 분 등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 절차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절차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금 배부와 수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은 세대 원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50만 원은 정액형 선불 카드로 지급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지급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등기 우편이나 방문 수령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기도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현장 수령은 개인별로 문자 통보해 드리는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통보된 수령일자 그 이후 날에 방문하여 수령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불 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자금을 선불카드 및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긴급 생계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특별지원대책 등 추가 대책들도 정부 지침과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 달 예정대로 개학을 할 수 있을지 또 개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음 주 초쯤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한 달 이상 미뤄진 개학. 그래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에 보내기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닫혀진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불안하죠. 한 명이 어쩌다가 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시 학교가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관리가 되니까 그런 건데 한 자릿수쯤 내려야 계약을 하는 게. 교사들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4,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3%는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55%포인트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하는 것도 확보하기 좀 어렵고 한두 명이라도 좀 이렇게 뭐 감염자가 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교, 온라인 개학, 추가 개학 연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확진자 추이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지, 학교 방역 준비는 잘 돼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4월 6일 등교 개학은 어렵다는 게 교육감들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교육계, 학부모, 또 지역사회, 특히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는 다음 주 초쯤 개학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의 격리 생활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독과 우울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된 어르신. 전화로만 안부를 묻던 생활지원사가 콩나물 재배 세트를 배달합니다. 하루에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물을 5번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무료한 일상을 달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불안하시고 요즘은 좀 우울증 걸리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전화를 해준 것만 해도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콩나물 콩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씩 크는 재미 보고 또 내가 또 국 끓여 먹고 무쳐도 먹고. 길어진 실내 생활에 답답하고 우울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도 열렸습니다. 관객이 없는 채로 진행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우리 지금 다 똑같아요.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힘내야 하는 시기니까 기운 팍팍 드릴게요. 좋은 기운. 스타 셰프들이 구청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밥과 국, 메인 요리로 영양을 고루 갖춘 따끈한 도시락은 저소득층 주민집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어르신분들께는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청소년들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댄스 동영상도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우울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방역 아이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등 3개 주에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돌연 철회했습니다. 대신 이들 주에는 강력한 여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코너티켓주 등 3개 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뉴욕주 등에서 플로리다 같은 다른 주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봉쇄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하루 3차례나 이 같은 발언을 하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원포했습니다.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장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추가 트윗을 올려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의 추천과 해당 주지사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강력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것을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요청했고 이를 각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와 협의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강제 격리는 반생산적이며 반미국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의 뜻을 밝힌 직후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대륙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 70%에 이르는데요. 유럽 각국은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88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건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900여 명이 증가해 92,400여 명이 됐습니다. 오늘 중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명률은 10.8%로 올라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령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 늘어 모두 5,600여 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8천여 명이 증가해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벨기에도 이동 제한을 2주 연장했는데 이 같은 유럽 각국의 기한 연장은 다음 달 12일인 부활절 연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유럽 국가들은 부활절을 전후로 2주 정도 학교 방학과 연휴 기간을 갖는데 그 전에 이동 제한령을 풀면 바이러스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인 35만 명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는 세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엔 기온이 0도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5도, 광주, 세종이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 많고요. 동해안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7도, 대구가 15도로 어제보다 기온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 오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영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